등비 수열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말이 똑같잖아. 등비. 등비란 말이 무슨 말이지? 등비? 같은 비율? 그래. 등비. 비라는 말은 좀 곱셈 개념이야. 비율 개념이고. 똑같은 비율로 뭐 어떤 곱해가는 수열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숫자로 치면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뭐 1이 있다고 해봐. 1. 만약에 이걸 2배 했어. 2잖아. 2배 했어. 4. 2배 8. 2배 16. 2배 32. 막 이렇게 쭉 갈 수 있잖아. 앞에 수에 비해서 안 나와. 자, 이 숫자가 곱하기 2배가 됐어. 자, 이 녀석도 곱하기 2. 여기서 여기까지도 곱하기 2.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2배씩 갔어. 자, 이럴 때 이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얼마를 곱했는가 이 숫자 말이야. 자, 이 숫자를 공비라고 해. 공비. 우리가 공차 하듯이 공비. 똑같은 어떤 숫자의 곱 말이야. 공비. 자, 그래서 공비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도 똑같이 등차 수열처럼 이제 좀 이론적으로 표현하면이 뭐 초항을 또 A고 그럴 거 아니야. 초항은 A라고 그러자 그냥.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걸 곱할 건데, 이렇게 곱할 건데, 곱하기 R이라고 하자 그 말이야. 여기서 2 막 3, 마이너스 2 막 이런 값을 얼마를 곱했는가 그 값을 R이라고 했다 해봐. R을 곱했다 그 말이야. 여기다 R 곱하면 뭐야 그럼? A, R이라고 그러겠지. 두 번째 항이. 얘가 두 번째 항이야. 다시 또 R을 곱하자 그 말이야. R. 다시 곱하면 여기다 R 곱했으니까 뭐야? R, AR의 제곱이 되겠지. 이것이 세 번째 항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수열이야. 자, 얘를 이제 뭐 첫 번째 A1이라고 해봐. 얘가 A2야. A3야 이제. 뭐 A4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또 R을 곱할 거 아니야. R을 곱했으니까 A, R의 3제곱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이야. 그러면 당연히 또 가다가 그러면 A, N하고 N번째 비약할 거 아니야. 그러면 N번째는 누구 거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쭉 간다면 N번째 A, R R의 몇 제곱? N-. 자, N-제곱 그러면 돼. 자, 이 숫자의 규칙을 찾으면 되지. 두 번째가 1제곱, 세 번째가 2제곱, 네 번째가 3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N번째는 얘보다 하나 작은 N-1제곱. 자, 이 녀석이 바로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그 말이야. 일반항은 초항을 A라고 했을 때,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자, R은 공비라고 그래 이제. 공비에 M 빼기 1제곱. 자, 저 녀석이 일반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래서 저게 일반항이다. 자, 이것이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 내용인데, 이제 표현상 등비수열 그러면 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초항이 A, 초항이야 얘가. 그리고 얘는 공비고. 이렇게 일반항이 생겨 있으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개념적으로 자, A1, A2. 자, 여기다 우리가 R배씩 한 거라 했잖아. 이런 값이. R배. 근데 이제 가다가 AN도 있고 AN 더하기 1도 있겠지. 이렇게. 순서로 따지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지. 그런데 등비수열 표현할 때는 이 두 개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주로. 자, AN에다가 R을 곱하면 여기다 곱하기 R 하면 말이야. 이게 뭔 거야? A, N 더하기 1인 거야. N번째 항에다가 이것은 R씩 계속 곱해가는 거니까, 자, N번째 항에다가도 R을 곱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항이 되겠지. 그 말이 이렇게 써지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양변에 AN으로 나눈다 해봐. AN으로 이렇게 나눴다 해봐. 이렇게 나누면 이건 약분 됐으니까 뭐야? R이 얘지. 즉 우리가 AN분의 AN 더하기 1. 자, 이것을 R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의 값에서 그거 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말하면 그 값이 바로 공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이 있으면 여기서 R은 상수고, 이렇게 써진 게 있으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써진 게 보이면 등비수열이다. 또는 일반항으로
일반항이 이렇게 써져 있어도 저것도 등비수열 표현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 이것도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것이고 똑같이 뭐 R은 AN분의 AN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등비수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거 풀어서 AN 더하기 1이 AN에 비해서 R배다 이렇게 써도 AN의 R배가 AN 더하기 1이다. 이것도 등비수열을 말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다 지금 등비수열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말해요. 이제 등비수열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은 표현상의 이야기고 이것은 일반항식이야. 일반항식이니까 이 식은 이제 등차수열처럼 똑같이 모든 항에 관해서 뭐 이야기할 때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무조건이. 그래서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야. 자, 등비수열도 등차수열하고 내용이 거의 뭐 동일해서 이 정도로만 간단히 이야기해도 되겠지. 자, 등비수열의 기본 내용은 그렇고, 이제 그래서 거기 두 번째까지 그렇게 써진 것들이 그런 표현들이야. 참고하도록 하고, 이제 등비수열도 이제 연습 문제를 살짝 뭐 한두 개만 살짝 본다기도 하니. 거기 오른쪽에 뭐 써진 게 뭐가 있나? 자, 거기에 뭐 890번에 볼까? 890번? 아니면 888 숫자하고 888이? 자, 수열이 있는데 2루트 2 이렇게 써지고 또 뭐 4루트 2 막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 이렇게 계속 똑같은 규칙으로 간다면 이것의 일반항은 누구냐 그 말이야. 요것의 AN을 구해라 그 말이야. 네 수열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간 변화가 뭐야? 곱하기 루트 2잖아. 곱하기 루트 2. 밖에 써진 거니? 2랑 중간에 뭐 빠졌구나. 여기가 4가 있고 4루트 되네.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하기 루트 2를 곱했지? 여기다가 루트 2 곱하면 4잖아.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되지? 이거 뭐야? 이것은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똑같이 루트 2씩 곱해갔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n번째 항 AN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 공식에 그냥 넣으면 되겠지. 이제 일반항식에다가 A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2 곱하기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제곱 공비가 루트 2야. 공비의 n 빼기 1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 녀석이 바로 이 수열의 n번째 항이다 그러면 돼. 무조건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일반항식에다가.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간단한 건데 뭐 이제 표현상 조금 다르게 써서 891 봐봐. 자, A1이 1이다 이런 조건. 그 다음에 A5가 81분 A5 얘가 8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있을 때 일반항 구하기 이렇게 있을 때 AN은 누구냐 그렇게 묻잖아. 근데 A1은 초항을 말하지 않니? 얘는 초항을 말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얘래. 자, 초항이 써져 있으니까 뭘 구해야 돼? 공비를 구해야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공비 일반항식에다 넣으면 되지. 자, 다섯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는 게 이거지. 공식에 넣으면 다섯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야. R의 4제곱이야. 이제 요게 등식에 성립해야 되겠지. 자, 얘는 1이니까 결국 뭐야? R의 4제곱이 81이잖아. R의 4제곱이 81분의 1. 81분의 1이 뭐야? 3의 4제곱분의 1이잖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1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R이라는 녀석이 3분의 1 그 말이지. 근데 그냥 3분의 1일까 어쩔까? 3분의 1만 되는 건가? 4제곱해서 81분의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도 되는 거지. R이라는 녀석이 3분의 1이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3분의 1이어도 81분의 1이 되는 거야. 4제곱하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 조건에서 뭐야? 공비는 양의 실수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음수는 아니다 그러는 거지. 둘 다 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제 일반항식 바로 쓰면 되지. 초항이 1 그러니까 초항 1 곱하기 공비 3분의 1에 n 빼기 1제곱 n 빼기 1제곱. 자, 이런 녀석이니까 1은 생략하고 자, 3분의 1에 n 빼기 1제곱이 일반항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알겠지?
이제 등비 수열에 일반항 관련된 것은 등차 수열처럼 똑같이 갖다 다두면 돼. 그냥 요 식에다가 다두면 돼. 그게 어려운 건 없겠지. 그러니 여기 나머지는 살짝 필요할 때 그냥 보도록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등차 중앙 했듯이 또 등비 중앙이란 말도 있어. 자, 등비 중앙. 등비 중앙이란 뭐야? 이제 세수가 있을 때 그 말이야. 이렇게 세수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차 수열 할 때처럼 뭔가 비슷한 말이지.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나 그 말이 아까처럼 이런 거지. 여기에다가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 여기다가 곱하기 어떤 R을 했다 이 말. R을 곱한 게 B인 거지. 여기다가 곱하기 R을 한 게 C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데 저것을 식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 그 말이야. 등비 수열일 때.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여기 이제 뭐 2가 있다 해봐. 4가 있고 2배 했지? 여기 2배 하면 8이잖아. 이렇게 있을 때 얘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말이야. 얘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 관계식 찾는 거 이야기인데, 자, 요걸 이제 문자와 숫자를 비교하면서 봐봐. 자, 일단 여기에다가 R 곱한 게 B야. 그 말을 우리가 R에 대해서 쓰면 말이야. R. 자, A 곱하기 R이 B야. 즉 A 곱하기 R이 B인 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R에 대해서 쓰면 뭐야? R은 A분의 B잖아. R은 A분의 B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겠지?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B 곱하기 R이 C잖아. B 곱하기 R이 또 C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R이 뭐야? B분의 C지. 이게 R은 A분의 B이기도 한데 B분의 C이기도 하다고. 그죠? B분의 C도 R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요런 등식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저것이 관계식이야. A, B, C 사이의 관계식이. 자, 근데 이것은 분수 모양이잖아요. 분수 모양일 때는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같은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B의 제곱은 AC 그러는 거야. 자, 대각선의 곱이 같은 거야. 분수 모양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 자, 요것을 그대로 숫자에다 적용해봐. 그 말이 맞나? B의 제곱이란 거 뭐야? 가운데 거 제곱 그 말이야. 4의 제곱 그 말이야. 이렇게. 4의 제곱은 2, 8, 16이잖아. 맞지?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말의 의미는 어떤 등비수열이 있을 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수의 제곱은, 즉 요것의 제곱은 그 말이야. 이것의 제곱은 얘랑 얘 곱한 거랑 같다 그런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요 식을 똑같은 내용을 요걸 이제 B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 제곱식이잖아요. 그냥 제곱 떼면 어떻게 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그잖아요. 이렇게도 말하는 거지. 이거랑 여기서 뭐 같은 말이야 그냥. 같은 말인데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제 특별히 그 B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A, B, C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요 B를 뭐라고 한다고? 등비 중앙이라고 한다고.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이 B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조금 등차 중앙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등차 중앙일 때 B는 A랑 C 더한 거 나누기 2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말하면 2배 하면 2B는 A 더하기 C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이야 이 말하고 이 말이야. 근데 등비 중앙에서 B는 B의 제곱이 AC야. 그리고 B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그러고 이렇게 생겼다. 모양이 조금 틀리지. 여기는 2B가 A 더하기 C인데 여기는 2B가 아니라 B 제곱이 AC야. 곱이고. 조금 모양상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크게 중요성은 없는데 참고로는 그냥 알아둬야 돼. 그게 이제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 이야기. 자, 가만히 있거라. 지금 거기 써진 데가 합에 관련된 것은 좀 그것도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잠깐 멈춰야 되겠네. 자, 그리고 저기 이제 유형 19번에 잠깐 봐봐. 19번. 여기에 문제 조금 뭐 말상 이런 게 있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고 곱이 어쩐다 뭐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막 이런 말 써줬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항상 등비수열은 등차수열하고 뭔가 비슷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뭐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런 말 나오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 있으면 우리가 가장 작은 수를 만약에 A 그랬다면 두 번째 수는 A 더하기 D 세 번째 수는 A 더하기 ED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는 가운데 수를 A라고 했다면 앞에 수는 A 빼기 D 뒤에 것은 A 더하기 D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똑같이 이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수를 만약에 A라고 했어. 그럼 두 번째 수 뭐라고 할까? AR 그러는 게 아니지. 등비수열은 공비 개념이기 때문에 A에다가 R 곱한 것이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는 뭐라고 해요? AR에 다시 R 곱한 거 제곱 이렇게. 그러면 그 세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식을 쓰고 해결해라 그 뜻이고. 이제 등비 중앙하고 이렇게 세수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한다. 자, 오늘 일단 일반항이랑 등비수열 관련된 표현이야 이것은 이렇게 써져 있으면 등비수열을 말하고 이때 이 값이 공비고 이렇게 써져 있어도 같은 뜻이야.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다. 자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